정의당의 건강 톡톡. 전 세계 10개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의당의 건강 톡톡 시즌 2 제 1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낯선 목소리예요. 네,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은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일 텐데. 제 시즌 1에 이제 잠깐 출연했다가 깨소금 역할로 출연했다가 진행자 톡톡이가 지금 병가 중이에요. 네. 우리 건강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잠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빨리 나야 되는데. 신방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신방 땡도. 잘 다녀왔습니다. 예. 어때요, 좀? 예, 많이 좀 회복하고 있고요. 예. 네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우리 톡톡님 빨리 쾌유하라고 응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애청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도니스고요. 시즌 1에 잠깐 나왔었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로 자칭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칭, 네. 그게 중요해. 제가 처음에 이제 세계 10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취 지역이 초반에 뭐 한 4개국, 2개국, 4개국, 6개국, 8개국 이렇게 하더니 2배수씩 늘어나고 있어요. 2배수씩 늘어나는구나. 네, 10개국 됐는데 대륙이 어떻게 돼요? 주로 이제 북미 대륙, 역시 미국과 캐나다, 캐나다 많이 거주하시니까. 가 새로 이제 들어왔죠. 캐나다 청취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중국 대륙. 오. 그리고 유럽에서는 역시 덴마크 계속 들어주고 계시고요. 와, 덴마크 어느 분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시아에서 일본, 필리핀 새로 또 청취자 수가 다운로드 수가 꽤 됩니다. 그래요? 무려 32분이나 이제 필리핀에서. 네, 그래서 요 카카오톡 정의당 카카오톡 방에 이거 올렸더니 자랑질을 했더니 이제 진짜 10개국 맞냐 이러시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도 진짜 맞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어느 개뿔도 몰라요. 예. 저희가 한 번도 광고를 안 했는데 우리 의정부, 정의당 그렇죠. 강부성님께서 하시는. 강부성님께서 하시는 개뿔도 몰라요. 그분께서 내년에 건강톡톡 이러다가 영어 동시통역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뭐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북미 대륙이나 이쪽 유럽에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성원에 감사드리고 시즌 2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면 어제 바로 또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정의당 지역 활동가 양성 과정이 시작됐어요. 네,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습니다만 대표님 연언 말씀으로 힘받고 시작했는데 간략히 좀 어제 히포님 다녀오셨죠? 예.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시죠. 첫 번째 강의를 저희 건강정치위원 위원장님이신 임준 선생님이 이제 발제를 좀 하셨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보건의료 체계 전반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원래는 뭐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강의할 내용을 그렇죠. 대략 한 3시간 정도에 이제 축약해가지고 핵심 메시지 위주로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좋았습니다.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이제 뭐 건강보험 쪽으로는 나름 공부도 좀 했다라고 했는데 역시 뭐 관련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내용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깊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 참석하셨던 활동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는 약간 좀 세부적인 아젠다잖아요. 이 아젠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큰 틀의 어떤 보건의료나 건강보험 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았어요. 아니 저도 너무 가고 싶었지만 그 전날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출근 연말 가셨죠? 송년회가 시작돼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데 사실은 이제 전국에서도 오시고 또 연말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드시고서 그렇죠. 못 오신 분 많았을 텐데 맞습니다. 혹시 뭐 다른 기회나 이런 건 없나요? 제공될 수 있는? 요게 이제 일기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으로 치면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죠. 일기 이렇게 한번 가보고 저희가 4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1, 2강이 이제 이론. 다음 주 2강은 이제 우리 히포님께서 건강보험 하나로
본론을 말씀해 주시고 3, 4강이 강의와 이제 짧은 거리 연설 실습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개별적으로 다 촬영을 해드립니다. 개인기에 있나요? 네, 조명 투입해가지고 유튜브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데 이게 백문이 불여일 스피킹이라고 영어 공부랑 마찬가지로 여기 자기가 말해보지 않으면 자기끼리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제 했던 강연도 유튜브에 영상이 다 올라가나요? 예, 곧 올라갑니다. 이번 주에.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어제 교육 참석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예, 영상을 예. 통해서도 교육 내용 접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유튜브에 올리고 정의당 홈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너무 친절해. 건강정치위원회 너무 친절해. 저희가 이게 요즘 친절해. 건강 TV가 있다 보니까 아주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계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표님께서 끝까지 이수하시는 분께는 책 선물 수료증과 함께 그래요? 책 선물도 드린다는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저 주최 측으로서 감동적인 거는 경남 합천에서 굉장히 먼 데서 오신 분, 당원분이 계셨어요. 네네. 합천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실명을 깔 수는 없습니다만 대단하시다, 진짜. 경남도당에 계신 분 오셨고 안산에서도 오셨고 광주에서도 다음 주에 오실 거고 혹시 이제 1강을 못 들으셨더라도 2강부터라도 오시면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오늘 한 팟캐스트를 좀 최대한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거드름 그만 피우고 빨리 11회부터 업로드가 좀 늦어요. 네. 예습 복습용으로는 이게 짱이죠, 그죠? 네. 그렇죠. 되고. 네, 그러면 건강 상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정의당의 건강 상식. 네.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담배값 인상 논란. 네. 국회에서 지난주에 드디어 통과가 됐죠. 통과됐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오르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담배값만 올랐어. 그렇죠? 담배값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 정의당이 요구한 대로는 되지는 않았죠. 뭐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담배값 인상 자체는 찬성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담배 가격이 사실 금연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크거든요. 특히 이제 담배값을 올리면 이게 서민 증세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하고 그랬는데. 저번에 저희 정의당에서 조홍준 교수님 모시고 이게 담배값 관련해서 토론회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11월 지난달 6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저도 이제 그때 자료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조홍준 선생님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 조홍준 선생님은 지금 아산병원에 계신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 증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게 세금으로 따지면 누진적인 측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좀 그런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직접 분석까지는 못 해봤었는데 그 분석 자료까지 제시하시면서 아주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담배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금연 효과, 흡연율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데 이게 이제 소득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그 금연율이 더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있으니까. 담배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담배를 더 많이 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는 오히려 지금에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어진다. 반면에 이제 고소득층일수록 세수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에서는 담배값에 대한 세수가 좀 줄어들게 되고 고소득층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담배 가격 인상 자체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건강에도 또 뭐 세금이나 이런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아니 뭐 주변에 벌써 담배값 인상 결정되고 난 다음에 금연을 위해서 피던 담배 버리시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샀다가 갈등하고 계시고 지금 또 심란한 연말이야, 이거. 전자담배 구입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그렇죠. 은근히 네네. 계시더라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금연 효과가 좀 더 제대로 나타나려고 하면 일단 가격 기준은 충격도 있어야 되고 또 새롭게 이제 가격 인상 후에 담배를 샀을 때 기존의 담배 가격에는 뭐 밋밋하잖아요. 밋밋한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뭐 화려하죠. 아름다워. 네,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담배 땡겨. 가격이 예. 담배 이게 보면 네. 좀 뿌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몇 년에 한 번씩 포장지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가 원래 이제 가격 인상하고 동시에 이 담배 가격에 이제 경고 그림을 부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담배를 사자마자 이제 흡연 욕구가 뚝 떨어지게 하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고 그림이.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되다 보니까 가격은 올렸는데 경고 그림 부착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확실하게 금연 효과를 황당하더라고요. 얘기한다면 넣어야죠. 안 당연히 꺼면 킹방된 넣어야죠. 거 아니야 이거? 네. 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비가격 정책이라고 하는 네. 금연 구역도 더 강화시키고 네네. 판매 규제라든지 이런 걸 대폭 강화시켜야 되는데 네네. 오히려 이제 그건 빠졌단 말이죠. 네. 이게 아마 예측하기로는 아마 이제 담배 회사에 이제 적극적인 로비가 엄청난 로비가 있었지 있었겠네. 않았냐 싶긴 네. 하는데 그렇죠. 추정입니다만 있었겠지. 네, 있었겠죠. 네. 아무리 있다 한들 그렇죠. 네. 정말 정부나 여당이 네. 혹은 야당이 이 금연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 하고 의지가 있었다면 그렇죠. 같이 의지가 했어야지.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걸 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참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네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담배가격을 올리고 금연 효과를 높인다고 한다면 네. 담배 가격 지금 외국과 같이 진짜 네. 확실한 뭔가 경고의 그림, 사진 이런 게 그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담배가 그 포장지는 예술이에요, 예술의 경지야 거의. 그쵸. 무슨 어떤 담배는 보면 유명한 무슨 작가에서 그림 같은 뭐 이런 뭐 그런 맞아, 것들 맞아. 있고 네. 거의 무슨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거에서 고양이도 나왔다가 이거. 어떤 때는 이건 제가 봐도 정말 문제가 좀 여기에 있는 것 대해서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도 비가격 정책이 빠진 데 대해서 강한 지난 상무위원회에서 비판을 하시고 주문을 하셨죠. 근데 이거 돌릴 수 없나? 어떻게? 방법이 이거 없나? 그러게요. 어떻게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네. 고민입니다. 네. 그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기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 이제 배신- 상임위에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 완전 배신이다. 뭐야? 보건복지부가. 배신이죠. 예. 배신자예요, 배신자. 이 국민 건강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뭐 저 상임위 이름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개별 소비세 담배값 인상 가장 그래서 그건- 그건 또 어떻게 결론 났을까요? 그건 이제 뭐 애초 정부안대로 거의 통과가 됐어요. 정의당은 이제 개별 소비세를 사실 반대했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게 빼야 된다. 예, 담배값 이렇게 인상으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세수를 예, 예. 왜 국가가 마음대로 딴 데 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 흡연자 건강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의료 지원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뭐 저희 당이 워낙 소수당이어서 네. 예. 다음번에 저희 정의당이 다수가 되면 정말 제대로 이런 건강 정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건강 정책을 위해서 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예. 진짜 여러분. 해외 재외 국민 그 투표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총선 때. 네, 정당 투표는 정의당입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건강 상식 알아봤고요. 그간 쭉 사보험 특히 이제 실손 의료보험 네. 쭉 다 까발려 왔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요거 이제 사업 설명 다니면서 요거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 요거 완전히 돈 넣고 돈 먹기 이렇게 이제 얘기해 왔는데 그러면 이게 완전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이거 가입하면 안 되나 이거 아예?
든 건 어떻게? 들은 나는 어떻게?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들은 거는 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이제 의문점이 동반으로 치닫다 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아요. 이제 그렇죠. 사보험의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고 이게 사보험이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네, 이제 네. 의료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그럼 기존의 사보험은 민간의료보험은 뭐 해약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 네. 시즌 1에서도 요 또 댓글로 이 질문이 또 한번 올라왔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존의 그러니까 보험 자체가 사보험 자체가 아예 무용지물이다. 뭐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보험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어찌됐든 보험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순기능은 위험 분산 효과거든요. 네. 그렇죠. 부지불식간에 그쵸. 위험이 생길 수도 네. 있으니까. 어찌됐든 아플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심리적 안정도 크지. 하지만 사보험보다는 공보험이 나은 거지. 몇백 배는 낫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보험의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하면 네. 일단 지금까지 그 사보험의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보험으로 의료 문제를 의료 불안 근본적으로 해결 못한다라는 거죠. 그 결론이죠. 결론인데 그게 이제 의료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로 많이 쓰는 계층은 노인층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급격하게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사보험은 뭐냐면 사보험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개인 위험률에 따라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보험료를 받게 돼요. 나이 드신 분. 예. 그러니까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급격하게 팍팍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그렇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같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또 도덕적 해이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정작 노후가 되면 소득은 없지 않습니까? 소득은 없어지고. 소득은 없어지는데 보험료는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해약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민간의료보험 유지 한번 가입하고 나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 어느 정도죠? 대략 한 3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7은 중도 해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17은 날리는 거야. 날리는 거지 돈을 그냥. 그 보험연구원, 네, 보험사 산하의 연구 조직인데 여기에서 연구한 게 의외도 보더라도 5년이 지나면 거의 절반이 해약합니다. 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험 만기가 보통 10년, 20년 혹은 이제 평생 지속이 되는 건데 뭐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데 누가 이거를 유지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사보험은 결국 개인이 다 돈 내야 되잖아요. 개인 부담이죠. 뭐 100%. 건강보험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건강보험은 이제 소득에 따라서 많으면 많게 내고 적게 내면 적게 내고 또 이제 사업주가 부담을 해주고 국고 지원도 같이 들어가지만 사보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오롯이 그냥 똑같이 다 똑같이 보험료를 내야 되고 전액 다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보험도 가입 못해요. 너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뭐 돈이 그렇죠.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보험 자체가 오히려 이런 또 의료 양극화를 더 유발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보험이 갖고 있는 게 핵심이 사업비지 않습니까? 네네. 사업비를 지난해에 보더라도 다뤘죠. 네. 네. 사업비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중에 사업비가 보통 뭐 평균적으로 20에서 25% 정도니까 반면에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사업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이제 관리비, 관리 운영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3%밖에 안 돼요. 그렇죠. 건강보험 재정의 한 3% 정도만 관리 운영하는데 이제 지출을 하고,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어찌됐든 그 확보된 재정이 거의 다 이제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 구조지만 사보험은 그렇지가 않죠. 적지 않게 사업비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보험사의 상당 부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사보험은 또 다 개별적으로 따로 들어야 되잖아요. 네. 1인당이죠. 1인당, 가구당이 가구당. 아니니까. 각자 도생이지. 각자 도생. 가구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구당 평균 거의 한 4개 가까이 좀 들고 있거든요. 다 따로따로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저희가 지난 2달간 예. 전국 순회하면서 우리 당원분들도 이렇게 몇 개 가입하시냐고 여쭤보면 사실 이렇게 쭈삣쭈삣 하시긴 했지만 사실 뭐 한 2개에서 4개 정도는 다들 있으신 다 것 갖고 같더라고요. 계세요. 예. 보험 안 들었다는 분 한 분도 못 뵌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렇죠. 예. 예. 한번 그거 해봐야 되겠다. 보험 하나도 안 드신 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 그냥 안 드신 분, 손 안 드신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월 보험료 60만 원 지난번에 내고 계신 얘기했어요. 분. 예. 아, 얘기 광주, 광주. 했군요. 있어요. 아,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가구당 뭐 한 20만 원, 23만 원 정도 그렇죠.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네. 예. 이렇게까지 지출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민간의료보험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엉뚱한데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렇죠. 중요한 거는 노후 때 더 큰 문제가 사실 되는데 이때는 민간의료보험이 절대 해결을 못 해주죠. 그렇죠. 결국 건강보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논의를 했지만 이 보험이라는 게 불안, 그렇죠. 불안 심리를 그렇죠. 불안 이용해서 심리. 하는 네. 거고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사고라든가 혹은 뭐 암이 걸렸을 때 네. 예, 이게 정말 막연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또 간혹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30, 40대 일하고 있는 분이 암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뭐 집안에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죠. 소득 상실에 따른 예, 이런 부분이 예, 있어서 예, 네. 집안 파산하지 네, 뭐. 예. 그래도 뭐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제가 지금 11회 동안 늘 분노를 했지만 또 혹여나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에서는 사보험이 필요해요. 필요한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 보험도 안 들려다가 안 들었는데 뭐 그러다 큰 병에 걸렸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 개인적으로 책임지기는 또 어렵죠. 우리가 또. 네. 그래서 몇 개 이제 그래 어쩔 수 없이 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몇 개 우리가 좀 꼭 생각하고 해야 될 그 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입 요령, 가입 아, 팁. 요거 네. 깨알 같은, 거의 이제 우리 예, 후반부에 이제 또 이런 팁까지 깨알 나오고 같은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팁이 있을까요? 굳이 가입해야 된다면. 예. 네, 굳이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이제 가장 좋은 보험은 건강보험. 그렇죠. 건강보험이다. 네. 예.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장 네. 좋은 보험은 건강보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지금 뭐냐면 당장 우리가 이제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하더라도 뭐 올해 당장 실현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 그렇죠. 네. 내년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제 열심히 하고 확 있기 이 때문에. 운동이 확 벌어지면 네, 그죠. 확 벌어지면 내후년에는 내후년 가능하겠죠. 정도, 이게 네. 저희 정의당은 이제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를 최대한 빨리 우리 대한민국에 안착화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일단 이게 중요하다. 네.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 운동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다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뭐 건강보험은 아직은 좀 멀지 않습니까? 네. 가까운 게 이제 사보험이니까 이 사보험으로 할 때는 몇 가지 팁을 좀 갖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보험 가입할 때 몇 가지 팁을 중요한 팁 중에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면 네. 사보험은요 심플하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심플하게. 예. 복잡하면 간단하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사보험에 가입하면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한 가지씩만 가입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사망보험이지 않습니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가입을 하는데 종신보험 밑에 여러 특약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거기에 예. 암 특약도 집어넣고 실손 특약까지도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특약 실손 특약 들어가더라도 당장 보험료가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을 많이 끼워 넣기로 해가지고 가입하다 보면 이게 보험이 갈수록 무거워져요. 그렇죠. 보험료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통 20년 넣어놓고 뭐 언제든지 사망하면 이제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특약을 갖고 있으면 이 특약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게 계속 되거든요. 오르죠. 네. 근데 저번에 이제 뭐 실손의료보험 얘기했듯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한 80세가 정도 되면 보험료가 60만 원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약 보험료가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배꼽이 더 커지다 커지는. 보니까 이 보험료 부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중에
해약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통째로 기존의 종신보험까지도 해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보험 목적에 맞게 심플하게 들어라. 이리저리 막 이렇게 각종 특약을 하지 말고 형태로 심플하게. 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거 알고 그렇죠. 해야겠네. 그리고 이제 뭐 통합형, 뭐 가족까지 다 온 가족을 커버하는 보험까지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커지잖아요.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렇죠. 이거 나중에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중간에 해약할 확률이 무지 높아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보험은 반드시 심플하게 들어라. 그 목적에 맞는 가능한 주계약만 들어라는 거예요. 특약은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기본료가 1,100원이었고 나머지 특약이 10,000원 그렇죠. 돈이 넘었으니까 그래. 제 실손보험만 보더라도 저도 예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뭉쳐서 한번 들었다가 한 3년 정도 유지하고 이제 그 대폭 손해 보고 해약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주변에서 그렇게 권해 그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께서 요 보험에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그치, 이것저것 막 이렇게, 끼워 넣는 그래서, 거죠. 그렇게 권하니까 또 아는 사람 권하면 또 아예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나도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하다가, 모르니까. 그래, 잘 그것도 모르기도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특약을 많이 넣는 게 남는 거겠네. 한 사람당 그 보험료 단가를 높이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10,000원짜리 보험 한 개 파느니 10만 원짜리 한 개 파는 게 훨씬 훨 낫지. 낫죠,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부풀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험사 입장에서 그런 거지 가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정리하면 순수 보장 목적으로만 네. 딱 심플하게 네네. 그것만 딱 이제 가입할 수 있으면 그쵸. 가입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통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월 보험료 얼마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아 예. 맞아. 절대 그렇지면 안 예. 됩니다. 뭐 20년 만기고 뭐 등등 했을 때 내가 납부하는 총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단 한 번도 그렇죠. 생각하거나 예.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 예, 예. 총 보험료를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 보험료 몇만 원 이러면 뭐 아예 커피 좀 줄이고 담배 좀 뭐 끊어보도록 하지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네. 총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또 하고요. 예를 들어 갱신형 같은 경우도 그게 확인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 예, 예. 진짜 중요한 팁이다.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 처음에. 잘 안 알려주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혜택만 강조하지 그 혜택을 위해서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얼마인지 총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보통은 설명을 안 해주죠. 이건 꼭 물어봐야 꼭 되겠네요. 물어봐야겠네요, 물어봐야 그거는. 돼요.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가입하는 게 종신보험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사보험 중에 민간의료 보험은 아니지만 네.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긴 하지만 네. 보통 월 뭐 15만 원, 20만 원, 많게는 25만 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 가능하겠다 싶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은 보통 20년 동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월 20만 원씩 20년 낸다라고 하면 총 보험료가 얼마? 20년 20만 원 계산. 20만 원씩 월 20만 원씩. 그렇죠. 1년이면은 1년이면 240만 240만 원이고. 네, 10년이면 2,400만 원. 20년이면 4,800만 원. 그렇죠. 네. 4,8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걸 20년 동안 나눠서 내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적금 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운이 좋아야 이제 암에 걸리는 건데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암 걸려서 아픈 10만 게 원 운이야, 받아봐야 뭐 아픈 게 그래서 운. 이제 본전치기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네. 아유, 무슨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프길 바랄 수밖에 없는 이게 웃긴 거지. 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초기에 시즌 2 초기에 이제 암보험 가지고 갱신형 보험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예를 들면 30세 정도에서는 월 10,000원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네. 오?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을 보장해 주는데 월 10,000원이면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0세부터 80세까지 총 내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면 30세 때는 월 10,000원이었지만 이제 40세 10년 후에 갱신하게 되면 2만 원이 좀 넘어섰죠. 그렇죠. 또 10년 후에 50세가 정도 되면 그때 또 5만 원이 넘어서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60세가 돼서 또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때 아마 3만 원인가 보험료가 됐었고요. 70세가 되면 그때는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30세부터 80세까지 총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무려 남성은 5,1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30대 들어서 월 10,000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갱신형이라 그래도 그 10,000원에서 한 뭐 2만 원 언저리겠지 생각하는데 네. 이게 보험료가 거의 무슨 눈덩이 불어나듯이 그냥 기하급수로 그렇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꼭
꼭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지 이게 내가 이 보험을 정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민간의료보험이든 어떤 사보험이든지 만기까지 유지할 확률이 기껏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대부분은 해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를 총 보험료를 생각하고 가입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중해지겠죠. 이 그러겠죠. 보험에다가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겠죠. 예, 그리고 이 몇천만 원에 이르는 내가 보험료를 과연 납부 가능할 건지, 그리고 그만큼 내가 보험료를 낼 만한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네. 몇천만 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보험 하나당 보험사에. 신중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려고 하면 월 보험료만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네. 총 납입 기간 동안 총 납입 보험료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80세 월 보험료 60만 원도 저희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기관인 그 금융위원회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니까. 보수적으로 추계했을 때 예, 예. 그렇다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 예, 진짜. 우리 저 청취자분들을 잘 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네네. 이게 팁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한 세 번째라고 치면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중에서 이제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뭐 고혈압이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보험들이 요새 종종 있어요. 요즘에 부쩍 선전하는 게 이런 요거예요. 부분이에요. 요거 또 고혈압, 당뇨 있어도 상관없다 막 이런. 유명 근데 이제- 탤런트 나와가지고 요것도 귀가 또 솔깃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예. 사실 민간의료 보험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팔아요. 그러겠지. 민간 보험은 전부 다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묻지도 따지지 않는 보험은 그게 이제 민간의료보험 쪽이 아니고 그건 주로 사망보험 쪽입니다. 사망보험. 예. 그렇군요. 무슨 질병이 있더라도 따지지 않고 가입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보험은 가입할 때는 안 따지는 건 맞는데 대신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런 보험일수록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위험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고 또 가입할 때는 안 따지는데 줄 때는 좀 따지죠. 줄 때는 그렇죠. 뭐 어떻게 보험 따시나요? 지급할 때 그러니까 이제 네. 약관이나 이런 걸 좀 엄격하게 해서 지급할 때는 뭐 이렇게 뺄거다 빼고 조금이라도 뭐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가입은 시켜주는데 지급할 때는 엄격하게 따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거지 뭐 이거. 예. 그래서 민간의료보험 쪽은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어도 가입시켜준다라고 하면 네. 꼭 아셔야 될 게 보험회사들이 다른 상품은 질병이 있으면 가입 안 시켜주는데 질병이 있어도 가입시켜주네? 이유가 있죠. 이게 좋은 보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있을까요? 네. 뭐 단서조항을 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왕력에 대해서 부담보 조치라는 표현 게 있어요. 보험 용어로. 예, 부담보 조치입니다. 예. 부담보 조치라고 하는 거는 해당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제외하는 거죠. 그 제외하는 조건으로 가입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외의 질병까지도 그 부담보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 보험사마다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단순 고혈압에 관련해 가지고만 부담보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고혈압과 관련해서 합병증까지도 다 부담보 조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이지. 그러니까. 사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사망률 높은데 네. 그 사실 다 고혈압, 고지혈증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렇죠. 요인이잖아요. 그죠? 합병증인 거잖아요.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네. 단순히 해당 질병만이 아니라 각종 질병의 네. 합병증을 유발하는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담보 한 예를 설명하면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위궤양을 앓은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네. 다른 건 다 건강해. 그러면 보험 가입할 때 그거를 이제 사전 고지해야 될 사항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는 그거 뭐 가입시켜 줍니다. 괜찮은데 위궤양 때문에 위에 발생되는 병에 대해서는 부담보 조치하는 조건으로 가입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위궤양에 대해서만 뭐 부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발생되는 모든 질환, 뭐 위암, 그렇죠. 위암까지 다 포함해서 부담보 조치를 시켜요. 그런 조건으로 가입시켜주기 때문에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한 번 이제 뭐 어떤 병을 앓았던 분은
이게 또 재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또 사보험 또 찾기도 하고 이럴 텐데 네. 말짱 도루묵인 거잖아요. 그런 건 그죠? 안 되는 거죠. 예. 이미 부담보 조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포 띄고 장기 이제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이거. 그런 거를 장기 좀 들어가는 잘 거. 알고 예.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런 위험률이 좀 높으면 또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보험료를 더 올려받는다는 받는 거죠. 거죠. 예. 예. 참. 그 위험이 높네? 그 높은 만큼 더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기왕력이 있는데도 가입시켜준다는 보험은 이유가 있다. 뭔가가 이유가 있다. 아니 이게 뭐 젊은 분도 그렇지만 어르신 분들이 이거에 정말 해당이 많이 될 텐데 이거 돈 없는 어르신들이 이거 들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되면. 예. 그 돈도 없는 데다가 이제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거 당뇨 이런 거 어르신들 많으신데 아, 나 이런 요거 얘기 들으면 다 속상해. 이제 네네. 그렇죠. 예. 저희가 보기 저번에 어려운 거지. 정의당에서 저기 복지국가 단체들하고 노후실손보험 예, 실태 예. 조사했는데 했죠. 예. 예, 아직 이제 저희가 좀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예.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근데 그때도 그랬죠. 그렇죠. 고혈압 예. 있다고, 예. 당뇨병 있다고 다 거부됐어요. 아니 지금 어르신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아요. 이게 뭐 대사증후군이라 그러나 10분 중에 대사질환이라 6, 7분이 그러나? 다 고혈압, 당뇨 없으신 분이 예, 없어요.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가입을 아예 거부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일부 이제 가입을 하더라도 아마 틀림없이 부담보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할증시킬 겁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난해.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영화 제목이야. 대한민국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이런 게 대한민국 딱 이거 그렇죠. 같아. 네. 진짜. 네. 너무 속상하다. 뭐 더 그런 얘기를 좀 얘기하면.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제가 또 불현듯 진행을 맡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네요. 아, 네네. 역시 이 상큼한 목소리의 그런가요? 톡톡이 그립습니다. 예. 아니 좋아요. 네. 아그니스님도 좋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남 얘기가 네. 그래서 조금만 좀 더 하시면. 조금 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민간 의료보험 대표적인 게 이제 저거지 않습니까? 암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그쵸. 예. 요거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가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 비갱신형, 예. 만기 네. 환급형까지 다 예, 살펴봤죠. 이제 네, 그때 네. 얘기를 했지만 정리한 차원에서 음. 가능하면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나마 그때- 갱신형이 낫다 그러지 않죠? 갱신형이 낫습니다. 예. 보통 이제 보험사들은 비갱신형이 낫다라고 많이 해요. 보험 설계사들도 낫고 심지어 이제 만기 환급형 낸보험 다 돌려줍니다라고 하는 보험이 있는데 차이가 있었죠. 갱신형 보험은 그 해당 연령의 위험률만 반영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렴해요. 그러니까 30세 때 10,000원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갱신형은 전체의 예를 들면 80세까지 보장해 준다라면 80세까지 위험률을 반영해서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추계 보험료가 훨씬 올라가요. 비싸요. 그리고 이제 만기 환급형은 거기에 저축보험료까지 껴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싸요. 제 실손보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맞아. 46,000원인데 그 저축보험이 35,000원이나 있었어요. 이런 사기가. 그리고 이제 암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뭐 지금은 암보험의 보장률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건강보험에서도 한 75%까지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병원비 부담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암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이유가 암이 걸리면 이 치료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소득 상실 그렇죠. 문제들이 그렇죠. 예. 있고 그 이후의 삶이 또 고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암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는데 사실 병원비 문제로만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암보험 안 들어도 돼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병원비 문제는 예, 왜냐하면 예, 실손의료 보험으로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죠. 실손의료 그치. 보험 다 암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암보험을 따로 드는 이유는 소득상실 문제 때문인 소득상실 건데 이게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80세까지 다 커버가 된단 말이죠. 예. 대부분의 암은 70세, 80세 때 생겨요. 노후 때.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때 소득상실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때는 병원비 상실할 문제. 소득이 병원- 이미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네. 예. 그러니까 병원비 젊었을 때 예.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3, 40대 가장이 암에 걸리면 진짜 남은 가족들이 정말 가계 파탄되고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암보험에서 뭐 5천만 원이든 이게 의미가 있지만 예. 70세, 80세 때는 그런 의미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3, 40대, 50대까지 이 중요한 시기를 한다라고 하면 갱신형이 낫죠. 보험료도 예, 부담도 적다라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갱신형 해봐야 또 곧 나중에 보험료 부담 때문에
해약해요. 그렇죠. 초기에 너무 부담이 크니까 있으니까. 나중에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해약한단 말이죠. 만기 환급형은 보험료가 더 비싼데 이거 나중에 해약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냉정하게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갱신형이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보험,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네. 뭐 이렇게 네네.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네. 40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1인당. 1인당 예, 그 정도 내고 있거든요. 비싸다, 이렇게 될 진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이제 뭐 40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실손보험료는 대략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왜 뭐 7만 원, 10만 원씩 낼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들이 근데 이제 가입하려고 하면 그렇게 견적을 가지고 오거든요. 뭘 모르니까 그렇게 가입을 하는 맞아요. 건데 예, 그럴 예. 필요가 없다. 예. 아니 주변에도 10,000원, 20,000원짜리 가입하신 분 없다니까요. 거의 없죠. 거의 다 저축보험이 5만 원 이상 잘안 팔아요. 저축보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껴서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런 실손의료보험은 보통 3년 갱신으로 해가지고 온갖 특약들이 많아요. 예. 네. 막 밑에 이제 특약으로 뭐 수십 개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보험료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네. 건데 네. 지금은 단독 실손 의료보험이 있어요. 단독 단독. 실손 의료보험이요? 네, 단독 실손 실손 의료보험이 의료보험. 있어서 네. 실손 보장이 주기약으로 돼 있는 다른 특약 없이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나 바꿀 수 없나? 차라리 그걸 그러니까 가입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단독 실손 요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네, 청취자님께서. 단독 실손을 하면 월 1만 원이면 된다. 근데 문제는 실손보험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3, 40대는 10,000원, 2만 원 정도면 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제 10만 원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50만 원, 6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젊을 때 당장은 그래도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노후까지 이걸로 실손의료보험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같이 열심히 하면서 당장이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단독 실손 의료보험으로 네. 한 달에 뭐 10,000원, 2만 원 정도로만 커버하시라는 그렇구나. 거죠. 네. 네, 아주 중요한 팁이었습니다. 네, 한번 제 실손보험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 왜냐하면 그렇죠. 전화 기본료가 바꿔봐야- 1,100원이었고요. 네. 각종 특약이 10,000원 정도였어요. 아, 그 외에 우리 거의 앵두님. 35,000원 가량이 저축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축보험료가 네. 비중이 좀 그러니까 크죠. 사실상 또 의료보험과 무관한 이 저축성 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뭐 구조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보험사들이 주력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저축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사보험 중에 민간의료보험은 아니지만 이름을 정말 잘 지어. 저축보험. 저축보험. 또 네. 왠지 또 이게 되게 정말 좀. 내가 네. 아파가지고 실손의료보험인데 거기 또 저축까지 된대. 그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예. 막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앞에서도 이거 좀 저축보험 다루긴 했지만 마지막 팁이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네네. 저축보험 이율이 좀 세요. 일반 금융권에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저축할 때보다도 금리가 더 셉니다. 한 그렇죠. 그렇게 광고를 일반 하죠. 시중 은행에서 예를 들면 금리가 3%다 이러면 보험사에서는 한 1% 정도는 더 주는 것 같아요. 한 4%. 훨씬 커 보이죠. 네. 근데 이 보험회사의 저축보험 형태로 저축을 하게 되면 문제가 꼭 그 생각해야 될 게 사업비예요. 예. 그러니까 저축보험의 금리가 센 이유는 원금에 대한 이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 넣을 때는 원금에 대한 이율인데 저축보험으로 이렇게 내게 되면 그때 이율은 사업비는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율이기 때문에 좀 더 세요.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축보험도 이렇게 사업비 비중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율이기 때문에 좀 세 보이고 문제는 저축보험도요. 똑같습니다. 5년 지나면 반 이상이 해약해요. 그러겠지. 근데 이제 저축보험은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5년 이내 해약하면 원금을 못 받아요. 그렇죠. 원금 보장도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 보는 거지. 손해 봐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다 앞으로 받을 사업비를 다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저축보험에 넣어놨다가는 오히려 5년 이내에 해약하면 네. 원금이 손실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축보험은 물론 이제 은행에 넣을 때보다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돼요. 10년.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는 게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면 네. 저축 목적으로는 저축보험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치 앞을 모르는데 10년을 어떻게 알지?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저축보험도 대부분 이제 다 해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글쎄요, 저는 저기 뭐 돈에 정말 여유가 있어서 10년씩 묻어놔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네. 하면 저축보험 선택하지만 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금도 나중에 뭐 못 찾아요. 못 돌려받는 문제가 좀 발생이 되죠. 네. 네. 오늘 자, 정말 깨알 같은 정보를 확실하게 오늘 그렇죠. 이 실비회에서 저희가 오늘 확인한 네네. 것 같습니다. 요약 좀 해주시죠. 이 팁. 되게 야, 요약해 주시죠. 이거 자.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보험, 그러니까 사보험 대신 예, 예. 아니 저는 뭐 여러 가지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머릿속에 썩 남는 거는 월 납입금이 아니라 총 납입금을 확인해라 있지 않습니까? 총 납입금. 예. 그렇죠. 총 그렇죠. 10년 납입금 확인해라. 음. 이게 왜냐면 보험이라는 게 사실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월 만 얼마라고 하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총 그렇죠. 내가 납부한 액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음. 한번 고민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죠. 거기다 내가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느냐, 중도 해약할 수 있느냐 이거를 대충 그래도 심리적으로 아니 뭐 한 달에 만 얼마 해가지고 작은 줄 알았더니 만기 때 내가 총 납입해야 되는 게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부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요거 곧 되긴 합니다. 정의당이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곧- 당기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지해 그래서 주십시오. 뭐 짧게 보면 내후년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의당 지지율이 높아질 때마다 이게 단축이 되는 게 확확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뭐 부득이 굳이 네. 사보험을 뭐 가입을 해야 된다면 보험 목적에 맞게 아주 심플하게 들어라, 그렇죠? 그런 말씀 해주셨고 안보험을 또 굳이 또 든다면 갱신형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실손 의료보험도 단독 실손 단독 의료보험, 단독으로 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10년 이상, 무조건 10년 이상 유지해야지 은행보다 낫다. 그렇죠. 예. 예. 요 중요한 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네. 청취자님, 이제 한 회 남았습니다. 예. 네. 갑자기 뜬금없는 이 굵은 목욕탕 그 찜질방에서 울리는 목소리 들어왔는데 12회까지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손 의료보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단행본 김종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